안녕하세요. 이정철 약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영상의 주제는 한 2달쯤 전에 올렸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다른 일을 조금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게으름을 조금 피우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뒤늦게 시기와 맞지 않게 영상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몸살 감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몸살은 언제 앓게 되나요? 자, 보통은 기온이 많이 낮아진 그런 겨울철, 그리고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또는 과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살을 앓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몸살기에 가장 효과적인 약의 조합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평소 여러분들께서 몸살기에 잘못해서 약물을 오남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바로잡아 드릴 거예요. 보통 몸살이라고 하면 미열, 근육통, 두통, 으슬으슬한 오한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증상들은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우리 몸이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체온이 상승시키는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보통 평소에 어떤 약을 드시나요? 제가 약국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 중 하나가 약국에 오셔서는 종합감기약 하나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께 혹시 어떤 증상 때문에 종합감기약을 찾으시나요? 라고 여쭤보면 저는 콧물, 기침, 가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단순 두통 조금 있거나 또는 약간 으슬으슬하거나 근육통이 있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아니 대체 왜 단순 몸살에 증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종합감기약을 찾으시나요? 자, 대표적으로 판콜, 판피린, 테라플루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 제발 이런 종합감기약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는 좀 알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약들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종합감기약이에요. 종합감기약이 뜻하는 바가 뭐냐고 하면 여기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진통 해열제 보통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콧물 재채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항히스타민제라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가 막히거나 부었을 때 쓰는 혈관 수축제 들어가고 기관지 확장 작용을 가지는 교감신경 흥분제가 들어가요. 그리고 진해거담제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이런 약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종합감기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제발 단순 몸살 증상에는 이런 불필요한 성분들을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보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맛있는 음식도 아닌데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들 불필요한 성분을 잔뜩 챙겨 드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분명히 약들이에요. 일반 의약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부작용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교감신경 흥분제에 좀 예민한 분들은 이 약물을 섭취했을 때 가슴 두근거림이라든가 불면 같은 증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로 인해서 입 마름이라든가 안구 건조감, 그리고 배뇨곤란, 변비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있는 판콜이라든지 판피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날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 커피 같은 걸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이런 약물까지 중복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카페인 과잉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을 분명히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건 이런 판피린이라든가 판콜과 같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종합감기약을 마치 무슨 피로회복제인 것 마냥 매일매일 복용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약사님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 자,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잘 듣지를 않으세요. 그런데 제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 드시고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이 느낀다 또는 불편함이 덜 느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들어있는 카페인과 진통제 때문에 그런 증상들이 또는 느끼는 것들이 조금 마스킹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꼭 명심을 해 두세요.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단순 몸살기에는 대체 어떤 약을 쓰면 좋을까? 자, 제가 평소에 쓰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진통 해열제, 그리고 갈근탕, 비타민 B군. 자, 일단 기본은 진통 해열제예요. 저는 보통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을 사용을 하는 편인데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임산부이거나 또는 위가 많이 약하신 편이거나 또는 엔세이드 계열 약물 자체에 대해서 천식이라든가 알레르기 등의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엔세이드 계열 약물을 쓰는 게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타이레놀이죠. 자, 또는 타이레놀이 꼭 아니더라도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그런 진통 해열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진통 해열제와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약이 하나 있죠. 바로 갈근탕. 네,
이 갈근탕인데요. 자, 이 갈근탕은 특히나 초기 몸살기에 탁월해요. 자, 여러분들 혈액순환을 도와가지고 노폐물 배출도 조금 좋게 하고요. 그리고 근육을 좀 부드럽게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몸의 회복을 돕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갈근탕을 쓸 때는 너무 땀이 많이 나는 그런 상태보다는 땀이 비교적 적게 나거나 또는 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몸이 좀 으슬으슬하고 근육통이 있고 두통이 있고 그럴 때 쓰면 잘 맞는 그런 약이에요. 자, 그리고 갈근탕의 구성 중 마황에는 에페드린이라는 교감신경 흥분제가 미량이라고는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에페드린에 조금 예민한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비타민 B군입니다. 자, 비타민 B군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가끔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낱개로 소포장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데, 자, 이런 비타민 B군을 몸살기에 왜 사용을 하냐고요? 자, 비타민 B군은 우선 피로감 개선이라든가 체력 저하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이 대항해서 저항력을 조금 높이는데 이런 비타민 B군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비타민 B군 자체가 원래 신경통, 근육통에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앞선 진통 해열제, 그리고 갈근탕,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B군까지 같이 조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팁이기 때문에 상비약 개념으로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병원이라든가 약국을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약사님께 본인의 증상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따른 처방 또는 약을 직접 구입을 해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평소 올바른 안전한 약물 복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